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방목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이제 방목. 엄마들한테도 얘기하지만 그냥 이렇게 놔두는 게 아니고 그 대신 이렇게 울타리는 쳐야죠. 요 안에서는 놀 수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엄마들이 이제 오시면 얼마 동안 유학을 와야 돼요? 그러면 2년 반에서 3년 넘으면 한국 못 돌아가세요. 내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거기서 만드는 건 그래서 만든 거예요. 공부에 취미가 있는 아이들은 좋을 텐데. 그렇죠. 근데 아니 취미가 있는 수준이 아니고 뛰어난 애들이 있잖아. 정말 영재 같은 아이들. 그런 애들이 일반 반에 가면 이게 다 아는 거고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야 옆집 아이가 가니까 너도 가야 돼. 이렇게 그게 이제 큰일이라는 거예요. 갖고 싶다. 의학과를 갖고 싶으면 병원에서 발렌티어를 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중요하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이다. 기본이요. 그러니까 의대 가려고 그러면 병원에서 당연히 일을 해야죠. 당연하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뭔가가 있어야지 알파가 커요. 그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공부도 잘해야 돼. 누구나 하는 거 해야 돼. 그 다음 플러스 알파를 해야 돼. 근데 그 플러스 알파를 찾는 방법 같은 게 책에도 좀 있고요. 그리고 엄마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스페셜한 그런 우등반에 대한 것도 책에 있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 끝은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게 이제 이런 건 있지만 캐나다 한인들을 위한 팟캐스트 캐나다 라이프쇼 캐나쇼 푸틴입니다. 오늘은 포트무디 청소년 교향악단에서 단장을 맡고 계시는 박혜정 단장님 모시고 캐나다에서 두 따님을 의사와 음악가로 키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누구나 아이들의 행복에 관심이 많을 텐데요. 특히 한국과 다른 교육 시스템을 가진 캐나다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잘 키우셨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를 좀 직접 부탁드릴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얘기하신 듯이 단장도 맡고 있지만 이제 실질적인 건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그 지휘를 하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생활을 하는 그래서 지휘자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하고요. 나라 최초로 바이올린 교보를 만들었어요. 한국에서요? 네, 한국에서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어요. 몇십 년 동안. 분들이 단장님을 밴쿠버 엔돌핀이라고 부르는 것 같던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전공이 바이올린이다 보니까 바이올린 모든 악기 중에 가장 높은 악기잖아요. 그게 이제 그래서도 그런지 모르겠고 또 하나는 이제 오케스트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엄청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목소리를 제가 뛰어넘어서 눌러야 해야 되죠. 뭐 얘들아 이렇게 하면 주의를 집중하려고 그러면 뭐 그렇게 가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톤도 높고 소리도 좀 크고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남들에게 또 즐거움을 많이 주시니까 엔돌핀이라고 그런 것도 좀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예를 들면 아픈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하면 여보세요 이렇잖아요. 아픈 사람.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제 네네 이러면서 이제 톤을 맞춰야 톤이 되니까. 갑자기 올라가니까 같이 대화를 할 때 단장님하고 톤을 맞추려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막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좀 병이 좀 난 것 같아요. 뭐 이렇게도 하고. 기분을 업될 수 있게 해주시는 에너지가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단장님. 일을 좀 잘 만들죠. 그래서 앙상블 팀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 캐네디안 행사도 많이 가고, 걔네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해봤고.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모으고, 특히 요즘은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래서 밴쿠버 엔돌핀이라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단장님이 얼마 전에 책을 내셨더라고요. 이렇게 제목은 꿈 배를 띄우자. 캐나다에서 두 딸을 의사와 음악가로 키운 이야기. 자녀의 성공 비법이 담긴 책.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꿈이 없으면 힘든 것 같아요. 이 책을 이렇게 꼭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계기가 있을까요? 이든 어른이든 지름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면 좀 그렇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시작은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책을 보니까 여기에 이제 책을 보면 이민일기, 그러니까 음악 이야기, 그다음에 북미 여행기, 그리고 악보도 있습니다. 특이하게. 전 책에 악보가 있는 경우는 음악책 빼고는 처음인데. 중에서 제일 유명한 노래가 뭡니까? 제일 유명하면 꿈배를 띄우자. 꿈배를 띄우자. 그 곡이 이제
그러니까 제목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요. 한국에서 2007년에 소년체전 할 때 마지막 피날레송으로 이게 돼가서요. 거기 있는 모든 참가자들이 한 500명의 참가자들이 이걸 배를 막 만들어서 막 그래서 공연도 하고요. 밴쿠버 한국학교 45주년 기념식 그때 이제 뮤지컬로 해서 만들었고요. 저는 이 책 중에서도 여러 가지 재밌는 내용들이 많은데 네. 이 책 중에서도 챕터 3인가요? 네네네. 챕터 3에 보면 청소년들이여 자신의 꿈을 향해 힘차게 노를 저어보자라는 네. 챕터를 오늘 좀 네. 김점주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네네. 네. 여기 보니까 이제 이렇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전공 찾기, 캐나다에서 음악 대학 가기, 음악을 전공한 것은 잘한 선택이다. 시마다 다른 학제, 고등학교의 영재 교육 프로그램, 네. 자원봉사 시간 관리하기, 학교 생활 잘하는 꿀팁, 북미주에서 치과대학 가기, 청소년들이여 구체적인 꿈을 꾸세요. 이렇게 이제 네. 챕터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이 챕터 3에 있는 걸 한마디로 요약을 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여기 있는 아이들이 저는 그 한국 아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서 네 그래서 얘네들이 진짜 메인스트림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힘이니까요. 근데 지금 중국 사람이나 인도 사람들은 굉장히 많고 정치인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그래도 한국인이라는 걸 좀 잊지 않고 메인스트림으로 가서 좀 우리 좀 한국인들을 위해서 일을 좀 많이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일단 잘 되면 좋겠다. 이러면 내가 맨날 물어봐요. 그래서 너의 꿈이 뭔데? 이랬더니 자기는 그런 이렇게 컨설턴트나 이렇게 아니면 재무 관리하는 이제 큰 회사에 그런 걸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그런 거 하는 사람 무지하게 많어. 그러니까 너 그런 거 하지 말고 야 너처럼 영어도 잘 되고 한국말도 잘 되고 근데 걔가 고1 때 왔어요. 그 외고 다니다가 왔어. 얘가 영어도 엄청 잘하고 한국말도 엄청 잘해요. 여기 있는 애들하고도 좀 틀리니까. 너 같은 애는 패밀리 닥터가 돼야지. 야 삭신이 쑤신다. 이걸 가서 얘기하면 어디 가서 말 통한 데가 어디냐. 막 지금은 그래도 한국 분들이 좀 패밀리 닥터가 계신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계속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걔한테 막 야 그거 멋있게 딱 야 그 가운 입고 청진기 딱 메고 야 이러고 사진 찍으면 야 너는 너무 어울리겠다. 내가 계속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갖고 옛날에 보니까 그 조선일보에가 나왔더라고 이게 벤조선에. 그래서 청진기 딱 메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람 되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제가 이렇게 꿈 조정을 좀 해줘요. 그런 것도 이제 왜냐하면은 저는 객관적으로 보잖아요. 근데 엄마는 뭐가 되라고 맨날 이렇게 푸시하는 거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자녀 네. 보고 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부모의 바람인 거지 네. 아이들이 정말 그걸 원해서 되면 그렇죠. 나중에 네. 되더라도 어떤 네. 특정한 네. 뭐 직업을 갖더라도 네네. 또 행복해하지 않아서 또 다른 직업을 찾는 경우가 그렇죠.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단장님은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자로서 야 내가 볼 때 너는 이런 좀 쪽에? 꿈을 꾸면 좋겠어. 이렇게 네. 해주신다는 거군요. 네. 책의 3장 챕터 3에 담은 내용들은 네.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꿈을 찾는 그렇죠. 꿈을 방법. 찾기 위한 네, 방법. 네. 사실은 이렇게 단장님이 책의 중요 제목 중에 자녀의 성공 비법이 담긴 네. 책이라겠는데 네. 그러면 제가 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의 성공 비법은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꿈을 꾸게 도와주느냐가 네. 성공의 비법일까요? 도와준다고 애들이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렇죠. 요즘 애들이 무슨 부모님 말 안 듣는 애가 태산인데 뭐 청소년기는 더욱더 그런데 네. 너 야 의사가 돼 그럼 내 의사가 될게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비법이라는 거는 저도 사실은 여기서는 부모님들이 어차피 영어가 퍼펙트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한국애처럼 서울대학 가려면 어떻게 돼? 그럼 옆집 엄마가 주르륵 읊어주잖아요. 이 학원을 가고 저 학원을 가고 그러면 딱 브리핑 끝나면 딱 되는데 여기는 그런 방법이 없잖아요. 왜냐면 학교마다 다 자기가 뭐를 전공하려고 하면 가고 싶은 학교가 북미주에 너무 다 틀리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그게 힘들어요. 정보를 주는 게. 그러니까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는 이제 좀 뭐랄까 이해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저희 부모들이. 네. 근데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조기 유학을 오거나 네. 캐나다로 네. 또는 이민을 오는 네. 가족과 함께. 네. 근데 캐나다 교육 시스템은 한국과 아주 다르잖아요. 네네네. 그때 우리 아이가 어떤 분야에 흥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네. 그러면 대학교를 만약 간다. 또는 대학교를 안 갈 수도 네. 있겠지만, 대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는 어디 학교에 어느 과를 어떻게 가고 싶은데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모르죠. 그거는. 왜냐하면 그거를 가르쳐줄 사람이 없죠.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찾아야 돼. 그렇지, 찾아야 될 거 아니. 자기가 예를 들면 뭐 내가 어디에 관련 있다. 근데 한국의 부모들은 다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거죠. 엄마도 힘들고 애도 힘든 거죠. 그러면 아이가 스스로 찾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아이비가 어떤 학교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관심이 그런 데도 없어서. 그랬는데 얘가 하는 걸 보니까 요거를 우리 제자애들한테 가르쳐주면 되겠다. 거꾸로. 그래서 우리 딸한테 제가 뭐 그렇게 찾아주고 뭐 이런 거는 모르는데 걔가 하는 걸 보니까 요런 비법이 있으면 아이들이 시간을 절약하고 좋은 방법으로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가르쳐주는 그런 팁이에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게 부모들이 욕심이에요. 네. 아이가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부모가 그건 부모의 욕심인 것이지 네. 그게 아이들에게 투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러고 싶지 않아 해요. 네. 그러면 분명히 근다고 해서 그 아이가 의사가 됐어. 예를 들어 네. 부모의 네. 바람대로. 네. 그럼 그 아이는 성공했지만 행복할까? 그렇죠. 그러면 단장님은 아이들이 성공한다 또는 아이들의 행복, 이 성공과의 행복을 좀 어떻게 정의를 하면 좋을까요? 단장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는 어차피 평생 자기가 직업을 삼는 건데요. 내가 행복한 걸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들의 욕심은 뭐 무슨 사자 있는 거 너무 좋아하시고 네. 그래도 여기는 그러니까 그게 한국 기각에서 보면 블루 칼라하고 화이트 칼라의 차이잖아요. 근데 블루 칼라는 어차피 지금 좀 수입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이트 칼라만 선호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그래서 화이트 칼라에서도 뭐 이렇게 돼서 이제 올라가는 건데 근데 여기 와서 보면 또 좀 이제 생각을 바꿔서 여긴 블루 칼라도 너무 잘 살잖아요. 이 자녀가 원하는 거를 해주면 돼요. 그걸 도와주면. 근데 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대학을 안 간다 그래도 일단 지켜봐 보시면 네. 결국은 이제 자기가 필요하면 가요. 그게 그러니까 진짜 억지로 가라 그래갖고 진짜 막 힘들게 네, 막 그쵸. 맞아요. 뭐 그런 학교를 가서 거기서 막 또 애들이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정신적인 문제가 와서 디프레스가 오면요. 그거 해결 못해요. 네, 그건 어떻게 도와줄 수 없잖아요. 정신적인 거는. 그래서 그냥 아이들이 뭐 하겠다 그러면 일단 지켜봐 주시는 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방목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이제 방목. 엄마들한테도 얘기하지만 그냥 이렇게 놔두는 게 아니고 그 대신 이렇게 울타리는 쳐야죠. 요 안에서는 놀 수 있어 이렇게. 방목을 하면 아이들이 좀 창의력이 생겨요. 그리고 자기가 책임지게 하는 게 있죠. 책임지게. 네. 왜냐하면은 네가 안 됐으면 네 탓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거꾸로.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뭐 다 끌고 갈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캐나다는 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18세가 되면은 엄마하고 이제 떠나서 가는 거잖아요. 이제 성인이라고 생각하면. 놔두고 그리고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힘들면 그건 이제 도와줘야죠. 근데 엄마들은 도와주고 끌고 가고 이러잖아요. 한국 엄마들은. 그러니까 제가 엄마들이 이제 오시면 얼마 동안 유학을 와야 돼요? 그러면 2년 반에서 3년 넘으면 한국 못 돌아가세요. 내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캐나다 적응하면 적응이 너무 됐잖아요. 왜냐하면 학교 끝나면 놀이터에서 놀잖아요. 근데 한국은 놀이터에서 놀 애도 없고 그러니까 학원 가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애가 없어서 학원을 가야 돼요. 한국에서는요. 친구들이 없어요. 네. 네, 놀이터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너무 이렇게 외롭고 개인주의적이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 오니까 애들이 맨날 끝나면 다 놀잖아요. 그런 생활을 하는 게 내가 보면 2년 반, 3년 넘으면 다시 돌아오세요. 갔다가도. 많이 봤어요. 내가 이제 이 나라를 몇 번 바꾸는 거를 내가 많이 봐갖고요. 그래서 진짜 가려고 딱 마음 먹으시면 2년 반. 왜냐하면 이제 9월에 와서 3월에 입학하는 거는 이제 그런 2년 반이고 뭐 언제 오시느냐에 따라서. 근데 3년을 넘으면 힘드세요. 가서도 애가 자꾸 돌아와요. 여기 생활 적응이 여기 돼 있어서. 한국은 너무 캐나다에 힘드니까. 한 2년 반, 3년 있다가 한국을 돌아갔어요. 네. 근데 아이가 한국에 행복하지 않은 거지.
그걸 그렇죠. 또 부모도 네. 느끼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2년 반에서 3년은 조금 괜찮아요. 아, 네, 근데 그걸 그걸 넘어가면 이제는 내가 하여튼 봤을 음. 때는 다 돌아와요. 네. 그러니까 그냥 엄마들이 이제 맨날 그걸 고민하시거든요. 오면은 그러니까 문제는 아빠가 떨어져 있으니까 문제잖아요. 네. 아빠가 있으면 뭐 그거야 뭐 해서 키우면 되는데 아빠는 한국에 계시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 또 제일 중요한 게 청소년식인데 여기 와서 이러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여튼 어차피 그거를 딱 먼저 결정하시는 게 중요해요. 엄마도 여기 계시다 보니까 뭐 애들이 행복하고 맨날 놀고 막 어유 이거 얼마나 좋아 막 공부 갖고 너무 안 그렇고 그리고 이제 엄마도 자꾸 점점점 적응이 되시니까 이제 초등학교 이제 뭐 9학년 때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이제 여기서도 이제 고민이 되잖아요. 한국도 다시 중학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얼마큼 더 있지 이제 그 시기를 딱 놓치면 이제 그냥 계속 계시는 거예요. 대학 갈 때까지. 근데 그때까지 계속 갈등이에요. 언제 가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그냥 아예 처음 오실 때 마음을 딱 먹고 근데 뭐 1년 반 이러면은 또 공부한 것 같지도 않고요. 그 영어도 좀 잘 안 되다 가는 것 같고요. 그냥 그거는 이제 그냥 캐나다가 어떤 건가 이렇게 보려고 그러면 그런 정도고 그래서 이제 하려 그러면 2년 반에 3년을 아예 작정을 하시고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시는 거고요. 뭐 하여튼 그래도 자꾸 미련이 남으시면 그냥 여기 사시는 걸로 결정하셔야 돼요. 막상 2년, 3년 생각하고 오셨다가 네. 아이들이 여기가 너무 좋다는 걸 네. 알거든요. 네. 그래서 못 돌아가시는 분들도 아니 많더라고요. 글쎄 그러다가 대학까지 간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딱 진짜 결정을 하셔서 아니면 진짜 아이 그래 내가 이제 진짜 계속 밀어주자 하고 그냥 아예 마음을 먹고 여기 시스템을 해서 그냥 가시는 게 좋죠. 그럼 아이들도 행복하게 되고 또 엄마들이 그런 이제 엄마들한테 제가 이제 제일 그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제 폰무디라든가 이제 폰무디 세컨더리 그런 데는 아이비 그 반도 있고 뭐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여기저기에 그런 우수한 프로그램. 그래서 이제 한국 엄마들이 이제 제일 그 실수하는 게 뭐냐면 그런 반은 뭐 우수한 아이들이 가는 거고 레귤러 반은 그냥 보통 열등한 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우등반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 영재 프로그램 들어간 네. 아이들이 네. 근데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저는 그렇게 굳이 진짜 뜻이 있어서 아이비를 간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뜻이 있어서 가는 애 내지는 일반 수업이 너무 재미가 없어. 너무 시시해. 그러니까 원래 거기서 만드는 건 그래서 만든 거예요. 공부에 취미가 있는 아이들은 좋을 텐데. 그렇죠. 근데 아니 취미가 있는 수준이 아니고 뛰어난 애들이 있잖아. 정말 영재 같은 아이들. 그런 애들이 일반 반에 가면 이게 다 아는 거고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야 옆집 아이가 가니까 너도 가야 돼. 이렇게. 그게 이제 큰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 아이비를 나오면은 뭐가 얼마나 좋아지느냐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제일 세계에서 제일 힘든 게 여기 캐나다 대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냥 우스운 말로 입학은 쉬운데. 뭐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제일 입학이 쉽지도 않아요. 요즘에는 어려워요. 근데 우스운 말로 제일 힘들게 공부하려 그러면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캐나다에서 대학을 나오고 미국에서 대학원을 나오는 거예요. 그게 평생 제일 힘들게 가는 코스예요. 예. 한국은 대학 가면 쉬워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힘든 대학을 가는데 고등학교 때 좀 쉬고 이렇게 해야지 쉬다는 거 좀 어폐가 있지만 하여튼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힘들면 대학 가면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제대로 공부할 때가 대학인데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아이비고 뭐고 그렇게 힘들면 애가 언제 쉬어요. 그러면 차라리 지금 저는 이제 애들한테 그런 거 하지 말고 일단 일반 수업하면서 그 대신 볼런티어를 많이 쌓아라.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단장님은 교양학단 하시면서 네. 아이들 정말 많이 만나시잖아요. 네. 이 아이들한테 어떤 팁들을 주세요? 학사정관이 본다고 거꾸로 생각을 해보자고 엄마 입장에서. 그러면 그냥 일반 봉사하는 거하고 이렇게 악기를 갖고 봉사하는 거는 또 이게 틀려 보이잖아요. 그래서 악기를 무조건 한다 그러면 무조건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플러스 점수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렇게 남이 봐도 그렇게 무슨 그 좀 스페셜한 경우잖아요. 그냥.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잘 모릅니다만 듣기로는 의대를 갖고 싶다, 의학과를 갖고 싶으면 병원에서 발렌티어를 하고 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중요하다고. 네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이다. 기본이요. 그러니까 의대 가려고 그러면 병원에서 당연히 일을 해야죠. 당연하다. 그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뭔가가 있어야지 뭐 어떻게 비교가 돼서 들어갈 거잖아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그렇죠. 된다. 그러니까 그냥 우스운 말로 옛날에 그 의대가 내가 얘기한 게 선생님이 이렇게 저렇게 다 떨어지면요. 그냥 사라 사막을 한번 걸어갔다 오면 붙어요 그러더라고요. 정갈에 안 물리고 살아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걸 원해요. 그렇게 그 신기한 거를. 신기한 건 이상하지만 하여튼 좀 남보다 특별한 거. 그러니까 캐나다 대학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의대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병원에서 발렌티하는 거는 그건 당연하죠. 기본인 거고. 그렇죠. 누구나 하는 거죠. 누구나 하는 거고. 네. 다들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하면 안 되죠. 그럼 기본도 안 네, 한 그건 거죠. 기본 해야 네, 되고 그렇죠.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좀 있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커요. 그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공부도 잘해야 돼. 누구나 하는 거 해야 돼. 그 다음 플러스 알파를 해야 돼. 근데 그 플러스 알파를 찾는 방법 같은 게 책에도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엄마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스페셜한 그런 우등반에 대한 것도 책에 있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 끝은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게 이제 이런 건 있지만, 엄마들이 이제 그거를 우등반, 그냥 일반적인 수업은 열등반,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한국식의 그런 식의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IB 다니는 제자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일단은 IB 시험을 보게 하죠. 그러면 90, 11, 10이면 그 90은 프리 IB예요. 그래서 네. IB를 이렇게 한번 준비하는 하는 그런 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애들이 이제 그걸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진짜 11, 12에서는 그 전체 과목 하는 애가 거의 없어요. 내가 영어를 잘하면 영어 하나만 IB, 뭐 수학하면 수학 IB. 그래서 과목별로 이렇게 애들이 하더라고요. 거기 뛰어나면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이제 마지막까지 디플롬까지 따려고 그러면 제가 보니까 무지하게 고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지금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시간을 다 쏟아서 디플롬까지 따서 이걸 갖고 대학에 들어가면 어떤 뭐 이익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한 6개월 정도는 굉장히 빠르대요. 왜냐하면은 대학 걸 미리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게 IB 과목 자체가. 그런데 6개월 지나면 거의 또 다시 비슷해진대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처음 어느 새로운 환경에 딱 가면 막 6개월 지나면 이제 이게 어떻게 대충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유스트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엄마들하고 애들이 엄마 나는 여기 일반 수업이 너무 재미없고 선생님들도 잘 못 가르쳐. 그래서 나는 정말 저를 아이비를 가야 되겠어. 그러면 가야죠 당연히. 그 애가 가는 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가 생각해 야 거기는 뭐 우수반이니까 거기 꼭 가야 돼. 시험을 꼭 봐.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기를 못 거죠. 들어가면 아이가 실패한 그러니까요. 것처럼 그렇게 네. 생각하지 마라.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냥 그러니까 저희 애들은 둘 다 그 아이비 같은 거 그런 거 안 했어요. 네.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걸 하라니까요. 다른 그런 플러스 알파적인 거를 해야지 그게 나중에 다 경력이 돼서 좋아요. 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플러스 알파를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네. 단장님은 포트무디의 그러니까 밴쿠버 포트무디의 청소년 교양악단의 네. 상임 지휘자이시고 단장님이신데 네. 그러면 이 교양악단의 주요 구성 학생들은 다 한국 아이들인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여기 오자마자는 한국 애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한국 청소년 교양악단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한국 애들이 보니까는 주말에 하는 게 없어요. 막 노래방 가서 너 주말에 뭐 하니? 이러면 노래방 가고요. 메트로타운 쇼핑하고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이런 아이들 음악하는 애들을 모아놓으면 여기서 멘토도 되고 멘티도 되잖아요. 아이들 사이에서. 근데 지금 한국 애들끼리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걸 좀 정보 교환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처음에 이제 한국 청소년 교양악단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전 100%다 한국 애들. 그때 정말 우수한 애들 위주로 이제 이렇게 뽑아서 이제 걔네들이 줄리아드도 많이 갔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음대. 네, 줄리아드 음대도 가고 뭐 버클리 아주 유명한 데는 다 갔어요.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컴피티션이 많아요. 그 안에서. 그 안에서도 아이들 안에서. 네. 그래서 이제 조금만 못하는 애가 오면 엄마들이 막 전화 와요. 왜 그런 애들 왜 쟤를 뽑아서 우리 애들이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하게 하느냐.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한국 청소년 교양악단 할 때 이제 저는 이제 그때는 단장은 안 하고 이제 지휘자만 했죠. 그 단장님이 이제 한국을 들어가시는 바람에 그럼 이제 내가 그냥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뮤즈 청소년 교양악단을 만들었죠. 그래서 한 10몇 년 했죠. 그것도.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 옆에 있는 애가 언니 뭐 라를 어떻게 짚는 거야? 그럼 그거 이렇게 짚는 거야? 뭐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전 분위기가. 물론 잘하는 애 갖고 잘 만들어서 잘 좋은 음악을 하는 거는 중요한데 그거는 요즘에 뭐 어른들 가는 거 그런 음악회를 봐도 되는 거고 뭐 유튜브도 많고 근데 그런 거보다 얘네들 사이에서 그런 좋은 걸 만들어줘서 서로 언니 하면서 이렇게 막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고 하여튼 간에 그러면서 하면 그게 참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 굉장히 저는 그 모습이 좋더라고요. 어디 유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렇게 지금 만들어서 지금 외국인들도 좀 들어와 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네. 연습은 저희가 금요일 날 8시에서 9시 반. 매주 금요일 날. 악기 연주를 잘해야 되나요? 시작할 그래서 때? 이제 그것도 사실은 잘하는 애가 오면 좋죠. 근데 못하는 애가 온다고 안 받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래도 이제 전혀 못하면 안 되죠. 그거는 우리가 연주 단체니까. 그러니까 그 악보를 연주할 수 있을 정도만 들어오면 제가 이제 도와주는 거죠. 지나면 이제 그다음부터 보면 돼서 이렇게 눈이 나와요. 지휘자를 봐요. 6개월 전까지는 계속 악보 보느라고 봐서 보면 돼서 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눈 나오는 게 6개월에서 1년.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자기가 좀 여유 있게 되면 이제 파트장이 되는, 그러니까 파트장이 되는 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리더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보통 12학년 같은 경우는 다 거의 파트장을 만들어줘요. 그래야지 얘네들이 뭐 이렇게 원서 쓸 때도 중요하고 그냥 멤버하고 프린시플하고는 또 틀린 얘기니까. 그러면 몇 학년부터 그레이드 몇부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중학교가 6학년이니까 6학년부터 12학년이 대부분이고. 단장님이 그 운영하시는 이 청소년 교향악단에 들어가고 싶은데 특별한 뭐 자격 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 자격 조건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메일로 자기가 연주한 곡을 좀 보내주면 제가 보고 녹음이나 녹화를 그렇죠. 해서 네네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하면 이 곡을 하는데 불 수는 있겠다, 뭐 할 수는 있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이 동영상 더보기나 댓글란에 단장님 이메일 우리 포트무디 이메일 그러니까 만약에 가까운 지역에 계신다. 우리 아이가 이 교향악단에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한 1분 정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가 뭐 얼마큼 할 수 있는 만큼 꼭 끝까지는 다 안 해도요. 아니요. 그러면 그것을 녹음을 하든 녹화를 하든 해서 이메일 보내면 연락을 주시겠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 보시는 부모님들 또는 아이들이 볼 수도 있는데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러니까 뭐 아까 이제 말씀하셔갖고 제가 좀 생각한 게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컴피티션을 만들었어요. 콩쿠르를요. 근데 그것도 좀 특이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아이들을 또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콩쿠르를 통해서 내가 지금 뭐 산토끼를 할 수 있다. 산토끼 하나를 해서 완성이 되잖아요. 콩쿠르를 통해서. 그러니까 잘하는 애가 나오는 콩쿠르이 아니고 여기 보면 이제 RCM 그 레벨이 있어요. RCM 1 밑에도 있어요. 프리도 있고요. 그래서 그 자기에 맞는 곡을 하나 선택해서 콩쿠르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외워서 잘하면 금상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절대평가를 해주는 거죠. 막 틀리고 뭐 그러는 애들 줄 수는 없지만 내가 그거를 통해서 내 한 곡이 완성이 되면서 사람 앞에 서서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캐나다 비르투소 영 아티스트 좀 길어요. 컴피티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취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연령 제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목은 영 아티스트지만 어른이 내가 색소폰을 했는데 이거 완성 하나 된 것 같아. 한번 내가 피아노 반주 맞춰서 한번 나가볼까? 그런 것도 돼요.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 문을 열어주는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콩쿠르 하나 만들어서 누구나 하여튼 나올 수 있게 자기 이렇게 찾아보면 나와요. RCM 레벨이. 거기서 있는 거 하나 골라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하는 때는 10월 항상 그 마지막 주 토요일 그렇게 해요. 또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캐나다 콩쿠르는 전부 여름방학 전에만 있어요. 후반부에는 없어요. 후반부에 있는 콩쿠르이 없어요. 그래서 그 10월 그때 하고 11월로 갈 수도 있지만 보면은 그 엄마들이 그 원서를 어울리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10월 말까지 뭐 성적이 나와야 된다 그러셔갖고 이제 그런 거 좀 맞춰서 제가 이제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항상 그 컴피티션 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신 이제 전체 상위에 5명은 뽑아요. 그건 이제 그 악기별로 하든지 하여튼 성적 순으로 하든지 5명을 뽑아서 이제 1등은 연하 마틴상을 줘요.
2등은 제가 이제 그 포트무디 아티스트 디렉터상, 3등은 이제 정치인들 이렇게 하면 지금 보니따 폰무디, 그다음에 MLA 버나비 앵캉, 이제 마지막은 이제 그 스티브 역이 지금 코기틀람 카운슬러. 그렇게 해서 그 상을 주면 아이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그 상을 주면서 1등하고 2등은 저희 오케스트라하고 협연을 할 기회를 줘요. 정규 연주회 때. 또 3, 4, 5등은 저희 크리스마스 연주 전에 솔로 연주를 시켜줘요. 그런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애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는 거고, 또 그 정도까지 안 된 아이들은 자기의 어떤 남 앞에 서서 이렇게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줘. 남 앞에 서서 연주하기가 떨리잖아요. 쉽지 않죠. 그거 또 외워서 하려고 하면 또 잊어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곡 하나를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래서 이제 피아노 선생님들이 와서 반주하면서 이렇게도 돼요? 잘하려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니까 누구나 자기한테 수준에 맞나서 맞는 곡을 와서 완성할 수 있는 기회. 근데 애들한테도 내가 그냥 장난처럼 얘기하지만 남 앞에 이렇게 5번만 쓰면요 그냥 무서운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장 선거 뭐 이런 건 문제도 없어. 그냥 5번만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컴피티션에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교향악단에 네. 관련된 마지막 말이고, 이 네. 책과 관련해서 네. 아이들의 교육 다시 네. 처음으로 이제 돌아간 걸 랩업하는 차원에서 네. 아이들에게 또는 부모님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부모님이 이렇게 좀 방관이 아닌 방임이 아닌, 그렇게 해서 애들을 자기 아웃라인은 항상 갖고 애들을 좀 힘들지만 좀 이렇게 좀 지켜봐 주시는 시간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하면은 컴퓨터 하고 있으면 야 내일 시험인데 컴퓨터 해 막 이러면 애들이, 우리도 그렇지만 옛날에 공부를 조금 요거 게임까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하라면 하기 싫어. 하기 싫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좀 참으시고 하여튼 어쨌든 지켜봐 주시면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자기가 느끼는 시대가 오면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시기가 이제 제가 그냥 웃기는 말로 그냥 번개 맞는 시기가 언젠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청소년기는 그렇게 애들이 갑자기 돌변을 해서요. 애들 격려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격려. 네, 못한다 그러지 말고 격려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네. 네. 그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좋은 말씀, 시간 내서 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